정부가 이번 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상반기 경제 상황을 따져서 연간 정책 방향을 손질한 건데 전세 시장 불안이 심각했던 만큼 역전세 피해를 막기 위한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이 나왔습니다. 이번 조치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경제부 김혜나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대출 규제 완화는 전세 보증금에만 한해서 적용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전세 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역전세인데요. 통상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의 보증금을 받아서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는데 전세 수요가 줄고 시세도 크게 떨어지다 보니 기존 세입자 전세금을 다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한국은행은 이런 역전세 위험 가구가 이미 100만 가구를 웃돌 만큼 크게 늘어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역전세 방지가 이번 대출 규제 완화의 목적인 만큼 보증금 반환 기일이 닥쳤는데도 다음 세입자를 못 구했거나 세입자를 구했어도 보증금이 낮아서 추가로 돈이 필요한 집주인들이 이번 대출 대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는 집주인이 돈을 빌릴 때 모든 대출을 더해서 한도를 따지는 DSR 40%를 적용했는데 그 대신 주택담보대출만 따지는 DTI 60%를 적용하는 겁니다. 신용대출 같은 기타 대출은 계산에서 빠지기 때문에 대출길이 그만큼 넓어지는 셈입니다. 퍼센트로 따지니 한 번에 들어오질 않는데 집주인들이 얼마나 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네, 우선 1년에 4천만 원을 버는 다주택자는 이번 조치로 1억 4천만 원가량 추가 대출을 받아서 총 4억 2천만 원까지 대출을 더 받을 수 있고요. 연소득이 5천만 원이면 1억 7,500만 원을 1억 원이면 3억 5천만 원을 더 빌릴 수 있습니다. 네. 한국은행이 역전세를 겪는 집주인에게 필요한 돈이 평균 7천만 원 정도라고 본 만큼 이번 조치로 역전세의 급한 불을 끌 수 있을 거란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세입자 피해를 막는 게 우선이니 여기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입니다만 정부가 왜 갭 투자자들을 도와주느냐 여기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또 결국에는 집주인들이 빚을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만큼 불어날 가계대출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가계대출은 고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한동안 꺾였다가 최근에 다시 꿈틀거리고 있는데요. 지난달에 시중은행 가계대출은 한 달 만에 6천억 원 넘게 뛰어서 678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만기가 다 돼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보증금 규모가 24조 원이 넘을 걸로 추정이 되는데요. 물론 이게 전부 대출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가계대출에 상당한 부담이 따를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역전세를 누르니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셈이군요.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네, 역전세 우려가 워낙 커졌던 만큼 대출로 길을 터주는 조치는 불가피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궁극적인 혜택이 약자인 세입자에게 돌아간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다만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갭 투자한 집주인을 정부가 구제해주면 결국 버티면 된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물가 그리고 대출 모두를 잡아야 할 한국은행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급한 불은 껐지만 매번 이렇게 긴급 처방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